네, 리듀서 네. 가겠습니다. 음, 리듀서는 스테이트에서 뭔가 좀 더 업데이트된 기능이었죠. 리덕스랑 좀 관련이 있는 녀석이었죠. 네, 네, 네. 네, 어. 네, 네, 네. 그래서 스테이트가 있고 디스패치가 있는데 이 규칙은 유즈 스테이트에서 거의 똑같았습니다. 얘가 값이고 얘는 설정자 함수였다면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네. 넘겨주는 값이 좀 달랐습니다. 리듀서라는 거가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니셜 아규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뭐지? 요건 전 본 적이 없는데 설명이 나오겠죠? 자, 사용법은 use reducer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듀서를 실제로 동작하게 할 함수를 첫 번째에 전달을 해주고 두 번째에는 이니셜 스테이트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리듀서에는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를 방식을 지정하는 리듀서 함수입니다. 순수 함수여야 하고 음, 순수 함수여야 하고 상태와 액션을 인자로 받아야 하고 다음 스테이트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니셜 아규먼트 초기 스테이트가 계산되는 값입니다. 모든 유형의 값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값에서 초기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init 인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여기 선택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 상태 계산 방법을 지정하는 초기화 함수입니다. 얘를 음, 지정하지 않으면 보통은 이니셜 아규먼트 자체가 스테이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초기 스테이트는 init이라고 하는 여기에 세 번째 함수가 올 수 있는 거군요. 얘가 함수가 오면 이 함수에다가 이 이니셜 아규먼트를 넘겨서 그 함수를 계산한 결과를 초기 스테이트로 한다는 얘기네요. 음. 음, 네, 이런 경우를 접해보질 않아서 몰랐군요, 제가. 네, 유즈 스테이트와 마찬가지로 유즈 리듀서도 반환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스테이트. 음. 이닛이 없으면 이니셜 아규먼트로 설정이 되고 이닛이라는 세 번째 아규먼트가 있으면 그 함수에다가 두 번째 인자를 넘긴 실행 결과를 담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는 디스패치라고 하는 함수가 넘어옵니다. 네, 그 디스패치에 대한 것도 기존에 봤었지만 좀 이따 또 나오겠죠. 네, 유즈 리듀서 역시 훅이니까 최상위 레벨에서만 혹은 자체 훅에서만 호출할 수 있고 스트릭트 모드에게 넘어가고요. 네. 네, 디스패치 함수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디스패치라는 녀석은 스테이트를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시 렌더링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일한 인수 하나가 있는데 그 인수는 액션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음, 음, 이 액션이라고 하는 객체는 사용자가 수행할 작업이고요. 어떤 데이터 용에도 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타입 속성이 있는 객체가 오게 되고 음, 네, 관용적으로 그렇지만 꼭 객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치만 객체를 넘기는 게 좋죠. 네, 구분을 하기가 용이하니까. 네, 다른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뭐가 되든 어쨌든 디스패치에다 뭘 넘기든 상관은 없는데 그걸로 리듀스 안에서 분기를 쳐서 파악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음, 네, 반응값이 없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디스패치 함수는 다음 렌더링에 대한 스테이트 변수만 업데이트합니다. 그 디스패치 함수를 호출했다고 해서 현재 컴포넌트 안에서 다른 스테이트들이 다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전 값이 계속 표시가 됩니다. 오브젝트 이즈로 비교한다는 것도 스테이트와 동일하고요. 일괄 처리하는 것도 네. 똑같죠. 일괄 네. 처리를 하는데 드물게 일찍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면 플러시 싱크 나온 것도 똑같죠. 음, 네, 컴포넌트에 리듀서 추가를 해봅시다. 유지 리듀서라는 게 있고 리듀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리듀서 함수에는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이 넘어오게 되고요. 네.
이 액션은 디스패치하고 괄호 안에 넘겨준 그 액션을 의미합니다. 요 액션.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의 스테이트 디스패치, 첫 번째 인자의 스테이트. 여기가 리듀스 함수. 얘가 초기 설정 스테이트, 이니셜 아규먼트였죠. 뒤에 이니 함수가 없으니까 얘 자체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겠네요. 음, 그래서 이 변수의 현재 스테이트, 초기 스테이트로 설정된다. 상호작용에 반응해서 변경할 수 있는 디스패치 함수가 있다. 액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해서 디스패치를 호출한다. 이렇게 타입 incremented age라는 걸 타입을 넘기면 리듀서에서 이걸 리듀서한테 이걸 전달해서 리듀서 함수에는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을 받아다가 액션에 있는 타입별로 여러 가지 분기를 쳐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반환해주는 녀석이다. 요건 음,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함수를 어떤 식으로 호출하냐. 이 이벤트 핸들러에서 클릭이 있었을 때 기존에는 뭐 여기가 set state 함수였다면 그 대신에 디스패치가 오는 것뿐이고 안에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타입을 넣어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유즈 스테이트와 매우 유사하지만 스테이트 업데이트에 관련한 로직들을 전부 외부의 단일 함수로 옮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함수만 테스트하면 되니까 테스트하기에 좀 용이해지는 면이 있고요. 목적성도 분리가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작성을 해보자. 리듀스 함수는 보통 if else로 해도 되고 액션 타입의 b incremented age일 때 else if changed name과 같을 때 else if 점점점 가도 되지만 그보다 스위치 케이스가 더 낫겠죠. 보기에 더 낫죠. 네. 네,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함수로 만들어서 하는데 네, 그거는 잠깐 볼까요? 네. 어, 리듀스 웹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incremented age일 때 스테이트랑 age를 받아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changed name일 때 스테이트와 age를 받아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리듀서 맵에 액션 타입을 전달해서 스테이트와 age를 액션을 넘기면 되죠. 음, 리듀서라는 거는 이거죠. 음, 이해되십니까, 이거? 음, 요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요 라인 맞춰서. 자, 스위치 케이스로 여기가 리듀서라는 함수는 스테이트와 액션을 받아다가 처리를 할 건데 액션 타입별로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음, 여기도 스테이트와 액션을 똑같이 받아요. 처음 시작이. 똑같고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리듀서 맵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액션 타입에 해당하는 객체에 접근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테이트와 액션을 넘겨줌으로써 요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죠. 아 여기가 지금 에이지라서 그렇구나. 액션. 네. 그럼 여기서는 return name state.name age state.age 플러스 1 똑같이 가는 거죠. 음, age state.age next name 액션에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장점이 요 각각별로 분기를 태울 수가 있어요. 요 안에서 구조분해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네임과 에이지를 가져오면 얘는 필요가 없죠, 액션이. 이렇게니까. 요거죠. 음, 여기는 에이지만 있으면 되고 넥스트 네임이라는 게 있으면 되죠.
이렇게죠. 음,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때는 전부 스테이트와 액션이 타입별로 액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위치 케이스를 태우니까 매번 그게 이제 딱 어떤 값이 들어올지를 매번 콘솔을 찍어보거나 해야지 좀 파악을 하게 돼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얘는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적어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나는 지금 얘는 딱 보자마자 액션 안 쓸 거고 스테이트에 있는 값만으로 계산할 거야. 네임과 에이지만 필요해. 이게 함수 자체에서 바로 드러나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요 경우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게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이니셜 스테이트를 넘겨주는 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테이트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네. 액션 유형 이름은 컴포넌트의 로컬로 지정됩니다. 각 액션에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오직 하나의 상호 적용만을 기술하십시오. 스테이트의 모양은 임의로 아무거나 지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객체나 배열이 될 것입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읽기 전용입니다. 객체나 배열을 수정하지 마세요. 이건 뮤테이션입니다. 뮤테이션 하지 말고 새로운 객체를 반환하세요. 유즈 리듀서 이그젬플 예제를 봅시다. 입력 양식 객체 네임과 에이지라는 두 개의 필드가 있는 스테이트 객체를 관리합니다. 요거에다가 제가 방금 만든 거 요거 넣어볼까요? 들어가나? 네. 스로우 에러까지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봅시다. 음, 네, 리듀서 맵이 있고 리듀스 웹으로부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러고도 동작이 되는지를 볼게요. 되죠? 음, 오브젝트 하나 valid as linked child. 이건 뭐지? change name 부분이 next name이 넘어 부분이 틀렸나 본데? 아, 여기가 요거죠. 이렇게 가야죠. 음, 네, 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넘어가서 할 일 목록 배열 부분도 다시 펼쳐서 새로 만들고 있죠. 요거 이제 뭐 그거밖에 없죠. 봐야 할 만한 게 added, changed, deleted 각 목적성별로 이렇게 나눠진 게 보이고 디스패치 보내는 부분이 있고 네, 타입 넘기고 나머지 필요한 데이터들 ID, 텍스트 이렇게 넘겨주고 있고 디스크 자체를 넘기고 아이디를 넘기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작성을 하면 이 부분만 보고도 아 얘는 어떻게 동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얼추 예측이 되는 거죠. 음, 된 것 같고요. 임어로 하면은 더 쉽다. 임어로 하면은 매번 뭐 네, 뮤테이션이니 뭐 불변성이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뮤테이션 하면 된다. 이 얘기 하려는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네. 초기 스테이트 재생성 방지하기. 리액트는 초기 스테이트를 한번 저장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렌더링부터는 이를 무시합니다. 다음 렌더링에서는 아니고 예, 온더 넥스트 렌더 스니까 다음번 모든 렌더링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로 함수를 전달해주면 함수를 호출하는 걸 전달해주면 안 되겠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음번부터는 얘가 무시는 되긴 하지만 어쨌든 호출은 된 다음에 무시되니까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스테이트에서 나온 얘기 똑같죠. 음, 그래서 유즈 리듀스의 경우는 좀 다르게 함수를 전달하고 싶으면 얘를 세 번째 인자로 넘겨라 이거죠. 네. 세 번째 인자로 넘기면 처음에 요거랑 요거를 조합해서 함수 호출을 해서 그걸로 이니셜 스테이트를 넣고 이후부터는 요 두 개는 무시를 하겠다 그런 음, 거죠.
초기화 함수 전달하기. 요거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 딱 봐도 여기 그냥 함수 전달한 거고 여긴 함수 호출해서 전달하겠지 뭐. 그죠? 문제 해결 갑니다. 액션을 디스패칭했지만 로깅하면 이전 스테이트 값이 표시됩니다. 뭐 스테이트 때랑 똑같죠. 여기서 디스패치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반영이 안 되겠죠. 언제 반영되죠? 다음번 렌더링 때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럴 거고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는 아직 리액트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공부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액션을 디스패치했지만 화면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브젝트 이미지로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이하지 마시고 변경하세요. 음. 디스패치하면 리듀스 스테이트의 일부분이 언디파인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리듀스 스테이트의 일부분이 언디파인드가 되는 이유. 모두 복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기존 스테이트가 전부 잘 살려놔야지. 왜냐면 스테이트를 매번 보낼 때마다 까먹고 에이지만 전달하면 나머지 애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음. 이거를 위에를 까먹어 버리면. 그래서 얘를 까먹지 마세요. Don't forget this.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네. 디스패치하면 모든 리듀스 스테이트가 언디파인드가 됩니다. 이거는 더 심각하죠. 반환을 제대로 안 했거나 예외 케이스를 생각을 못 했거나 그렇겠죠. 음. 액션 타입이 내가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액션 타입들에 대해서만 스테이트를 리턴을 해주고 있는데 이 타입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액션이 넘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음. 그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를 리턴하게끔 해줘야 돼요. 저도 아까 그래서 넣은 게 어디였지? 아니 여기서 보자.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이 지정한 액션 타입에 대한 지정한 타입이 아닌 다른 액션이 넘어오면 다른 타입에 해당하는 액션이 넘어오면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니까 실행될 게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기존 스테이트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요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 없이 요렇게만 있어. 근데 만약에 디스패치로 타입이 ABC 이런 게 넘겼어. 이러면 여기에는 얘에 해당하는 애가 없으니까 타입 에러가 나긴 할 텐데 만약에 에러가 안 난다고 치면 얘를 갖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반환되지 않고 그냥 빈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음.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에... 어디까지 봤지? 어? 이쪽 보다가 그랬는데 그죠 여기죠? 네. 네. 스로우하는 부분에도 안전장치로 리턴으로 스테이트는 해주는 거가 필요하겠다. 겁니다. 음. 투 매니 리렌더링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겠죠. 핸들 클릭 호출을 여기서 이미 해버리면 렌더링 되기 전에 이미 렌더링 되는 시점에 이미 얘가 호출이 되면서 그때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번 렌더링을 또 트리거하고 다음번 렌더링 때 얘가 또 호출이 되고 그 스테이트가 또 변경되고 렌더링 또 되고 또 얘가 호출되고 렌더링 또 되고 스테이트 변경되고 렌더링 또 되고 계속 반복되겠죠. 네. 리듀서 또는 초기 함수가 두 번 실행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트릭트 모드 개발 전용 넘어갑니다. 써봤네? 네. 똑같은 게 많아서 음. 빨리 봐지네요. 리듀서가 이렇게 짧을 일인가? 너무 빨리 봤나? 근데 예전에 한 번 했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성민님이 링크 주신 거 한번 볼까요? TS 패턴이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리듀서 익숙하신 분들은 이것도 써보면 좋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성민님 혹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기 주로 이렇게 유니언 타입스크립트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리듀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액션 타입을 유니온 타입으로 많이 선언해서 사용하실 텐데요. 음, 그때, 어, 제가, ETS 패턴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기 이그저스티브라는 어떤 메서드가 있어요. 저게 해당 유니온 이거요? 타입의 모든 액션을 완전히 준수해서 완전히 구현을 했을 때 이렇게 그때 에러가 안 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스위치 케이스에서 특정 케이스를 빼먹어 버리면은 그거는 런타임에 에러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기 있는 익저스티브 패턴 매칭을 사용하면 그것을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잡아서 조금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쉽게 에러를 감지할 수 있다? 미리 탐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이 다시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정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너무 간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에러를 미리 잡아준다. 컴파일 타임에. 빨간 줄이 떠요. 저 이그저스티브를 딱 해버리면. 한번 써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위드 구문을 통해서 그 리듀서 작성하듯이 작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기서 위드 구문을 하나 딱 빼먹어버리면 네. 에러가 나요. 네. 음. 감사합니다. 어쨌든 딱 봤을 때 얘도 리듀서 개념이네요, 거의.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요 방식도 여기도 타입을 정의를 이제 먼저 요 유니언 타입을 만들어 놓고 그 유니언 타입에 오게끔 해놓으면 여기서도 그건 감지가 될 거예요. 맞아요. 요 부분에 만약에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빠졌다 여기 안 됐다라는 게 올 건데 다만 이쪽에서 호출할 때는 또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호출할 때 요 타입에 거기에 정확히 해당하는 애들만 호출할 수 있느냐 그것도 타입 지정을 잘 해놔야지 되는 거죠. 디스패치에 관련돼서. 타입스크립트로 갔을 때는 타입을 지정해야 될 것이 많아져서 힘든데 얘를 쓰면 좀 더 쉬울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써보긴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뭔가 되게 스터디 같았어.